네, 지금 전해드린 대로 민주당이요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했던 검사들의 이 실명과 얼굴을 공개를 했습니다.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다면서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좀 자세히 짚어보죠.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보면요, 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 담당 검사의 신상을 공개를 했죠. 봐주기 수사를 하고 인사상 특혜를 받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이 한 뒤에 영전했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대변인께서 보시기에 주장은 어떻습니까? 야당의 주장. 우리 사회에서 어떤 조직에서 인사를 하잖아요. 네. 어떤 특정한 일을, 부당한 일을 해주고 권력자의 뒤를 어떻게 해주고 인사에서 특혜를 받는다.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도 검찰이라는 아주 그 순도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조직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 의식 구조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인사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죠. 어떤 업무에서의 성과도 있을 거고 품성도 있을 거고 뭐 연차도 있을 거고 그런 걸 다 종합해서 인사를 결정을 하는 건데 검찰에서 인사 한 번도 못했던 민주당 국회의원들 또는 민주당 쪽에서 도대체 뭘 근거로 이분은 특혜를 받은 거다. 이유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수사를 뭐 김건희 여사한테 유리하게 했다든지 뭐 이런 근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논리적으로 굉장히 그 합리성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결국 정치 공세라고 봐야죠. 네. 정치 공세라고 이역을 해줬습니다. 검찰에서도 입장은 인사 특혜는 없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나섰어요. 어떻게 평가? 그렇습니다. 뭐 영장을 반려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보강한 이후에 추후 뭐 신청 청구하기도 했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에서 대선으로 직행을 하면서 검찰의 정치성이 상당히 국민들 앞에 의심을 받는 구조가 있었고 실제로 처리됐던 사건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뭐 고사 고발건들도 있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기도 했었고요. 코바나 콘텐츠 대기업 협찬건도 그것도 무혐의가 나왔고 삼성이 그 주거지였던 한 주상복합의 전세권 설정을 해뒀던 사례도 이게 혹시 뇌물과 관련된 부분 아닌가? 이거 수사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는 1심에서 여러 등장인물이 있죠. 여기에 심지어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상당 부분 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것 부분과 관련해서 1심에서 어느 정도 가르마가 타졌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기관으로서는 들여다볼 여지가 있었지만 2년 동안 답보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제대로 이른바 정권과 관련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지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인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수사를 했는데 지금 물음표가 제기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줬습니다만 사실요 도이치모터 수사 지난 정부 때 이제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수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시작했잖아요. 기소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이 시점에서 수사를 문제 삼는 것, 그러니까 이제 과도한 정치적 공세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동안 저희가 수차례 지적을 했지만은 정말 그 수사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당시 검찰총장 김호수 총장을 출석시켜서 청문회라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추미애 장관부터 해서 박범계 장관, 당시 민주당 정권에서 장관 지냈던 분들 지금 민주당에 계시잖아요. 박범계 의원은 현역 의원이에요. 그분께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안 하고 지금 현역 검사들만, 현직 검사들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점 한 가지 봐야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나 뭐 대통령 관련해서 도덕성 관련해서 수사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물론 현직 대통령 안 되지만요, 기소가. 대통령 부인 또는 이재명 대표 부인 관련해서도 이렇게 하는 거는 선거 과정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대통령의 배우자가 정치에 뭐 어떤 영향을 줍니까? 그런데 이 과거에 10년도 훨씬 지난 얘기입니다. 12년, 13년 전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국정에 발목을 잡느냐. 이 점은 충분히 지적할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요, 근데 민주당은요, 앞서도 이재명 대표 사건 수사, 이 검사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해서 논란이 일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이 노골적 검찰 흔들기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반박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일단 뭐 실명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섭 그 차장검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검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면 징계를 받았어야 됩니다. 수사 일선에선 내려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직무와 관련돼서 비위 사실이 가족 내부에서 폭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안 마약 수사를 봐줬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내부 자정 기능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혹, 이런 본인이 비위 사실로 뭔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수사를 계속할 경우에 그 수사 결과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뭔가 본인이 면책되기 위한 하나의 결과물이 수사의 성과를 내는 하나의 목표로 그 설정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면 이런 문제 제기조차 필요 없을 거고 과도한 측면에 고개가 끄덕여지겠지만 최소한 지금 국면은 그래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게 사실인 것 변호사님,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요. 이게 지금 그 탄핵 사유가 되느냐면 이정석 차장검사 같은 경우에 위장 전입 이게 지금 탄핵으로 갈 사안이냐 이런 데 지금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비위 사실이 있죠. 위장 전입은 직무와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탄핵이 되기 위해서 공무원이 그냥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는 게 아니라 중대한이라는 요건을 헌법재판소가 허들로 두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의 어떤 처신과 관련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직무와 관련돼서 천암의 마약 수사를 봐줬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직무와 분명히 관련이 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가정부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사적으로 채용한 거죠. 이 전과 기록을 줘야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분명히 직무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중대하냐 아니냐의 판단은 있겠지만 분명히 현행법의 위반 소지는 다분해 그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이정석 저는 제기할 수는 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될지 인용이 될지는 좀 열려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민주당은 앞서 이제 이재명 대표 수사 담당한 이 검사 탄핵을 추진한 데 이어서 공수처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탄핵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수처 고발 탄핵. 그 공수처하려면 하지 뭐 탄핵까지 다 같이 한다.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다분히 감정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탄핵을 국회에서 국회의원 과반이 찬성을 해서 헌법재판소까지 넘겨서 몇 개월 동안 그 결과를 봐야 되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대상이 누굽니까? 뭐 검찰총장도 아니고요. 뭐 지검장도 아니에요. 지검의 차장검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이름도 모르는 누군지 알 필요도 없는 그런 분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탄핵을 제기하는 거 그냥 검찰에 뭐 감찰을 요청한다든지 인사조치를 요구하면 끝날 일이에요. 이걸 탄핵까지 한다. 민주당이 이렇게 한가합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정이 그렇게 한가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1대 국회가 실패한 국회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례도 정말 이거 시정해야 합니다. 이런 권력을 이런 식으로 쓰는 거 국민들께서 다 기억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이 어떻게 보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요. 정치권에서는 험지 출마가 지금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지금 아직까지 이제 뚜렷한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지만 먼저 이뇨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목소리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 혁신안의 키워드는 해온 것도 좀 조회해야 되지 않겠어요? 조금 더 요구를 조금 더 세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저 통합, 희생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아직 ING. 자, 이뇨한 위원장이요. 대통령을 사랑하면 험지에 나오라면서 거듭 희생을 강요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상으로 거론된 의원들 누구도 응답은 없는 상황이죠. 글쎄, 당내에서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고 당내에서도 다른 이야기가 좀 나오는 건 있습니까? 그 이뇨한 위원장이 굉장히 강한 주장을 하시면서 한 2, 3주 동안 언론의 관심, 국민의 관심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해당되는 분이라고 이렇게 지목하신 분들의 반응이 없는 이유는 총선까지 너무 많이 기간이 남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본인들의 생각이 다 있으시겠죠. 근데 중대한 거취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시점이라는 것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그 총선 시점이라고 보기에는 이르기 때문에 잠시 숨을 고르는 과정이지. 일단 중요한 것은 이뇨한 위원장이 저희 당의 공천 방침과 관련해서 하나의 큰 방향을 설정을 했다. 그래서 이것이 시간이 갈수록 이 방향이 바뀌기는 어렵게 됐다. 이런 정도는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방향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시는데 밖에서 봤을 땐 이뇨한 위원장의 재차 압박은 가하겠지만 결과는 어떨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 결과물이 그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다소 듭니다. 어떻게? 왜냐하면 방향성이 좀 잘못 설정됐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요? 이 혁신이라는 게 태동한 원인은 강서구 청장 선거에서 대패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 국민의힘이 큰 잘못을 했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천에 어떤 상당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공천이 이루어진 거에는 대통령실이 있었거든요. 예. 굉장히 무리한 사면복권이 있었고 사실상 등 떠밀다시피 하는 공천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김기현 대표가 책임질 정치적인 여지는 상당히 적은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태동한 혁신위는 당내 총선과 관련한 공천 혁신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의 쇄신은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실과 쇄신이 연동돼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예. 본인이 이 입장을 견지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게 수용되지 않는 것 같으면 더 센 매를 들겠다고 하는데 그게 이 매가 가 닿는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에게 불출마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아프게 다가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책임의 소재가 윤 대통령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요, 혁신위가 친윤계를 향한 이 험지 출마 압박에 나선 가운데 대표적인 친윤 인사로 거론이 되죠. 이 장제원 의원 행보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 행사에 나선 장 의원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부산 청사를 통해서 민자가 들어오고 교통이 해결되고 이 많은 부산시의 연구 단위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사상은 이제 드디어 사상의 재창조의 마침표를 찍을 겁니다. 사상 국민 여러분 함께 똘똘 뭉쳐서 위대한 낙동강 시대의 사상 만들어 갑시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이제 SNS에 올린 것들이잖아요. 장제원 의원 사이트에 올린 겁니다. 참석했는데 버스 92, 92대 4,200명 모였어요. 뭘 과시하려는 겁니까? 어떻게 이해됩니까? 이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분이 이제 세과시를 통해서 나는 절대로 불출마하지 않는다. 처럼 보여요. 예. 여기서 계속 정치하겠다고 보일 수 있는데 예. 뭐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사상에서 일을 했다. 네. 이것을 각인을 시키고 다음을 또 도모할 수 있는 하나의 발판으로 삼을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네. 이것의 이제 진의는 장제원 의원 당사자밖에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지켜봐야 한다. 그러나 제가 반복하는 것은 시점이 너무 이르기 때문에 이러한 행보를 가지고 차기 총선 출마 관련한 것을 예단하기에는 이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차기 총선 출마는 정치적 시간을 고려했을 때 조금 이르다. 이렇게 판단을 좀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장제원 의원 외에도 이제 주호영 의원도 험지 출마 거부했습니다. 또 불출마를 시사하는 듯했던 김기현 대표도 모든 일에는 시기가 순서가 있다 이러면서 거리를 두는 모양새입니다. 혁신이 요청 받아들일지 일단은 그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밖에서 볼 땐 그렇게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수용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주호영 의원은 과거에도 아마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다가 국회 입성을 하신 그랬죠. 적이 있기도 하고요. 그런 어쨌든 성공 방정책을 갖고 있는 데다가 그럼 본인들이 중진이 기계적으로 뭐 3선 이상, 4선 이상 대구 지역 이런 기준으로 그냥 불출마를 종용하는 게 큰 감동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본인들이 불출마했을 때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총선 승리를 견인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사실 확신을 갖기 어려운 구조인 것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굳이 이런 상황에서 불출마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혁신위의 위상과 관련해서도 당내에서 혁신위가 있지만 또 총선기획단이 별도로 발족하고 있고 또 인재영입위원회도 별도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큰 총선 과정에서는 공천 과정 중에 있어서는 실권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단위도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뭐 강도 높은 목소리를 더 세게 낸다라고 해서 어떤 당내 공천 쇄신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공격을 해주셨는데 잠시 후에 이제 방어하셔야 돼요. 자, 계속해서 민주당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험지 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 비명계는 물론요, 친명계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당내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험지 출마든 전략적으로 가든 당이 어려우면 지도부가 아무래도 앞장을 서야 되죠. 뭐 사병보고 나가라 하면 되겠습니까? 장수들이 앞장을 서야죠. 이재명 당대표가 먼저 험지 출마를 결단을 해야 되고 이재명 당대표는 그런 결단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항상 도망가고 최고의 좋은 곳, 말하자면 따뜻한 아랫목을 찾아가는 곳 사람. 한 번도 도전해 본 적 없다. 여기에는 동의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당대표가 먼저 결단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친명계 김두관 의원도 이 대표의 험지 출마를 주장을 했고 이원우 의원은 구체적으로 고향 안동 출마 어떠냐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어떻게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민주당은 저희 당의 이 혁신이 출범 이후에 보인 혁신 움직임을 폄하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먼저 뭔가 변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좀 의식에 깨 있는 분들은 굉장히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김두관 의원은 차기 대선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견제하는 발언을 처음 시작했다고 저는 봐요. 결국 대선 과정에서 경쟁해야 될 두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의 출마 지역을 가지고 이제 조금씩 경쟁을 시작했다. 저는 이 관점에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정식 사무총장 검토된 바 없다면서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형제 단체 당내에서는요. 이재명 대표 험지 출마 관련해서 글쎄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궁금하고 아까 김두관 의원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만 그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일단 새겨들을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지도부가 험지 출마를 한다 이러면 뭐 파문이 일지 않겠습니까? 파장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현실적인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의 총선은 이재명 당대표 체제로 치러지는 겁니다. 당대표가 험지에 나가서 이른바 안동 지역구에 나가서 그 선거에서 패배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선거에 상당히 발이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 단위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 한 지역에 매몰될 수도 있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역으로 한동훈 장관도 분명히 총선에서 국민의힘 역할을 하시겠죠. 그러면 전국 단위 선거에서 한동훈이라는 얼굴이 분명히 플러스 요인으로 작동할 거기 때문에 비례 내지는 강남에 좀 안전한 지역구 출마가 더 이제 여론에서 전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그렇다면 지도부 그리고 국민들이 선호하는 정치인이 한 지역구에 매몰되는 그런 출마를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은 여전한 거죠. 당내를 아우르기 위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어느 뭐 비례 뒤로 간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좀 희생을 보여주는 모습, 따뜻한 곳에 있지 않다. 뭐 이런 걸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까? 근데 그 희생이라는 거 당연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기득권을 누린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더 이상은 내려놓는 자세를 뭐 여야 할 것 없이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정치 기술적으로 가 닿는달지 그게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총선 전략에는 마이너스로 좀 작동한달지 그리고 기계적으로 뭐 3선 이상은 불출마, 어느 지역은 불출마 이런 공식으로 가서는 국민들께 큰 감동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요, 험지 출마 압박이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에서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영상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명이랑 인사드리러 왔어요. 야외 지금 다니는.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좀 낯설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반가워하시는 것 같고, 꽤 오랜만이죠. 그러니까 유튜브에 저런 영상을 올린 거예요. 이재명 대표 주민을 만나는 모습 유튜브로 실시간을 중계를 했습니다. 쭉 보면 판단하시기에는 계양 이외 다른 곳에 갈 생각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맞습니까? 그렇게 봐야죠. 이재명 대표 굉장히 한가합니다. 당대표가 저렇게 편한 지역에서 안 떠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 저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5선을 한 지역이에요. 맞습니다. 그냥 가면 그냥 당선되는 지역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민주당 현 당 상황을 봤을 때 당대표가 저렇게 자기 지역을 고수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분들에게 뭐 내려놓으라느니 뭐 다른 지역을 가서 하라느니 이런 희생을 강요할 수가 있겠어요. 희생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양당, 저희나 민주당이나 다 서로 민심을 붙잡기 위한 어떤 몸부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한 사정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상황을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 그게 지금 보이는 영상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또 전략적으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좀 판단하실 때는 어떠한 상황이 와도 이재명 대표는 개항을 해 나오지 딴 데는 안 갔다고 판단하십니까? 시기적으로 좀 또 있어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 안 바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선 이후에도 본인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국회의원직을 선택을 했고 당대표직을 선택한 분이기 때문에 개항을 절대 안 떠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요 과거 개항을 출마 때요 당을 위해서 위험한 정면 돌파를 선택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따뜻한 아랫목만 찾고 있다 이런 비판 곳곳에서 나오고 여기에다가 인재영입위원장 맡은 상황 험지 출마 요구 일축한다면 당내 불만 목소리 커질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현실이고 당연히 검토해보거나 수용 가능성 여부를 저울질해볼 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종로 출마설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성남 분당갑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야 할 것 없이
그 전국의 선거를 승리를 견인해내야 되는 사람이 험지 출마를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그리고 인천 계양에 보궐선거로 당선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 유권자분들께 그렇다면 또 지역구를 바꾸는 게 예의가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당내의 주류 목소리라거나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한 목소리를 내주고 계신다면 더 힘을 받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일부의 의견에 좀 멈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부 의견에 멈추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상황에서는 그 중진들의 그 뭐 불출마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진도가 나가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비공식적으로 들은 얘기로는 일부 분들은 대체 출마 지역을 많이 알아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천 방향에 있어서는 이미 설정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예,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는 어떤 방등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 동조 탈당자가 어느 범위까지 있겠느냐 그걸 보시면 알게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는 현역 의원도 뭐 5, 6명 정도 본인에게 문의를 했다고 하는데 문의는 문의일 뿐 탈당까지 가는 현역 의원이 과연 있을까?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